2021년 1학기 수학 1 1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볼까요? 직선 y는 x-1 이것하고 포물선 y제곱은 2x 플러스 6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선 이 두 개의 곡선을 그려내야 되지요. 그려볼까요? 첫 번째 것은 y는 x-1 이것은 직선입니다. 절편을 구하면 그릴 수 있지요. x가 0이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y의 값을 0으로 두면 x의 값은 1이니까 이 두 개의 절편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 직선의 식이 y는 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에는 포물선의 식이 있어요. y제곱은 2x 플러스 6. 굳이 y로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x로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의 식을 x는 하고 고쳐내면 2로 나눠서 2분의 y제곱 2로 나눴으니까 전체를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6은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로 풀면 이 포물선의 식은 x는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그려내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은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는 2분의 1 y제곱 하는 것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죠. 근데 x하고 y를 입장을 바꿔보면 y는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x하고 y를 바꿔서 그리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y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로 오목한 포물선이다. 원점을 지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도 이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오른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다. 이렇게 바로 알고 있죠. 이것이 x는 2분의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마이너스 3을 더했으니까 x의 값이 x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이라고 찍었으니까 이쯤을 마이너스 1, 이쯤을 마이너스 2, 이쯤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포물선이 식이 y제곱은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x로 풀면 x는 2분의 1y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곡선을 그렸으니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y를 함수로 할 건지 x를 함수로 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y를 함수로 한다면 y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쪽 이 화살표에서는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y의 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큰 함수는 이쪽 뚫고 나온 부분이고 작은 함수는 이쪽 뚫고 들어간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큰 함수는 이 포물선의 식을 y로 풀어서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6 이렇게 표현된 그런 식을 쓰면 되고요. y는 루트 2x 플러스 6. 근데 아래쪽도 같은 포물선이니까 y는 하고 풀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풀리니까 x축 아래쪽은 y가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6 이렇게 풀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 y의 값이 큰 함수, 작은 함수가 한 가지 식으로 표현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교점,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y가 증가하는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이 화살표가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은 여기 아래쪽 작은 함수가 직선의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큰 함수는 여기 포물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넓이하고 이쪽에 있는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넓이는 큰 함수가 이 위에 있는 포물선의 식, 작은 함수는 이 아래쪽에 있는 포물선의 식, 해서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고 적분하면 되겠고요. 예, 여기 오른쪽은 이번에는 큰 함수는 똑같이 이 포물선의 식이지만 작은 함수는 직선의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포물선의 식에서 직선의 식을 빼고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x의 범위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적분을 한 개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y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적분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x를 함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x의 값이 커지죠. 그렇죠? x가 증가하는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그럴 때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 경계가 x의 값으로 작은 함수,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경계가 되는 부분은 x의 값이 큰 함수, 이 직선의 식이 되죠. 작은 쪽은 여기 왼쪽 포물선, 큰 쪽은 여기 오른쪽 직선. 그렇죠? 이제 화살표를 전체 영역에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포물선이고 가장 나중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직선이죠. 이렇게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은 포물선이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 직선이에요. 어디서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포물선, 가장 나중은 직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함수는 직선의 식이고요. 작은 함수는 포물선의 식이에요. 그러면 적분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를 함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함수로 할 거예요. 그러면 y가 이제 독립변수입니다. y의 범위를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y의 범위는 여기 교점, 여기부터 여기 교점, 여기까지 y가 움직였죠. 그렇죠? 교점은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근데 x를 함수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두 개를 x로 풀어서 같다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x-1이니까 x로 풀면 x는 y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이 포물선은 x로 풀어놨어요. 풀면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x의 값을 같다고 놓으면 그때 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y 플러스 1과 이쪽에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걸 같다고 놓을까요? 자,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해서 분모 2를 없애고 정리합니다. 양쪽에 2 곱하면 왼쪽은 2y 플러스 2, 오른쪽은 y제곱 마이너스 6. 그렇죠? 정리할게요. 전부 왼쪽으로 이항해서 y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는데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다 넘어갔으니까 오른쪽은 0이죠. 이렇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인수분해해 볼까요?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4 곱하기 y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이 값이 0 되는 y의 값은 왼쪽에서 4,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지요. 그렇죠? 자, 그럼 교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작고 4는 큰 값이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y의 값이 마이너스 2고 위에 있는 y의 값은 4겠죠. 그렇죠. 그럼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계산해 볼까요? 넓이는 y로 적분할 거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적분 범위가 설정됩니다. 4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적분. 그렇죠? 큰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x의 값으로 큰 함수, x의 값은 오른쪽에 있을 때가 큰 값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의 식, 예, 함수가 x니까 x는 하고 푼 그 식을 씁니다. 여기 있죠? y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작은 함수는 왼쪽에 있는 경계 포물선이지요. 역시 포물선의 식을 x는 하고 풀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큰 함수, 예,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예,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y 플러스 1에서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빼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y로 적분하면 되죠. 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피적분함수 정리합니다. 여기 y가 있고요. 1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3이 있으니까 4.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 이제 적분하고 대입하면 되겠죠.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4를 적분하면 4y. 그렇죠? y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이니까 거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6분의 y 3승. 다 됐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y에다가 4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뺄 겁니다. 4를 대입하면 첫 번째 항, 예, 제곱해서 16, 2로 나누면 8이고요. 4 대입한 거 두 번째 항, 4랑 곱하면 16이고요. 4 대입한 거 세 번째 항, 4의 3승은 64, 그럼 마이너스 6분의 64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줄 텐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2로 나누면 2지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은 4하고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렇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을 3승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예, 플러스 6분의 8. 다 됐죠?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총수 부분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24고요. 그렇죠? 뒤에 거 마이너스 6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6. 그렇죠? 그래서 3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수로 표현된 거. 여기 마이너스 6분의 64가 있고 여기 전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8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8하고 64 더하면 72니까 둘 다 마이너스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72. 그렇죠? 72는 6으로 나눠지네요. 12가 되죠. 그래서 30 마이너스 12니까 넓이는 18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은 y를 함수로 생각해서 독립변수 x를 가지고 적분하는 방법. 예, 지난 시간에 연습했고요. 예, 지금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x를 함수로 해서 독립변수 y를 가지고 적분하는 방법. 예, 이렇게 해서 넓이에 대해서는 예,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두 번째 얘기, 예, 7장 2절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차원 입체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예, 그럴 때 어떤 부피를 예, 평면 x는 a하고 x는 b 예, 이 두 평면에 어떤 입체가 그 입체를 s라고 할게요. 예, 접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이 되는 그런 평면하고 입체 s의 교집합, 예, 이것의 넓이가 연속함수 ax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그 입체 s의 단면적을 ax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입체 s의 부피는 x가 움직인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단면적 AX를 X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계산하는 이 방법을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예, 이제 원통 쉘 예, 또는 원주각 실린드리컬 쉘 영어로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어떤 입체가 있어요. 이렇게 입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입체를 이렇게 통과하는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X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Y축하고 Z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Y축과 Z축은 어느 방향에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리지 않고. 자, 그럴 때 이렇게 X축의 평면인, X축의 수직인 이런 평면을 하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쪽도 X축의 수직이 되는 평면을 하나 잡았어요. 그때 여기 X의 값을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하면 이 평면의 식은, 그러니까 입체를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도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평면의 식은 X는 A예요. 이 평면의 식은 X는 B예요. 즉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3차원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X좌표는 B다라는 뜻이에요. 이쪽은 X좌표가 A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입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3차원 입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럴 때 이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부피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 입체를 n개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즉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등분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림상에서는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조각으로만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n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조각 부피를 구하고요. 두 번째 조각 부피를 구하고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조각 해서 n번째 조각까지 부피를 계산해서 그 n개 부피를, 즉 작은 조각들의 부피지요. n개 부피를 다 더해주면 전체 부피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에 있는 n번째까지도 다 같은 방법으로 부피를 구할 텐데 그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선은 근사값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근사값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i번째라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n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x의 값을 xi-1이라고 번호를 붙일 거고요. 이쪽 오른쪽 끝점, 이 i번째 구간이죠. 우리 정적분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 끝점을 xi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i번째 구간이 생겼어요. 그때 이 i번째 이 영역의 부피를 여기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점을 xi 스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x축의 수직이 되는 평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렇다면 이 평면의 식은 x는 xi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평면이 이 입체를 잘라낸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단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단면이 생겼으니까 이 단면에 넓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면의 넓이. 이 단면의 넓이는 우리가 에리어라는 이 기호를 써서 A, X, I 스타라고 줄게요. 이렇게 넓이를 계산했어요. 단면적. 자, 그럴 때 이 i번째 영역의 입체의 부피를 실제 값을 계산 안 하고 이 단면을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쭉 평행하게 쭉 밀어요. 이렇게 sweep out. 한번 쭉 밉니다. 도배하듯이 쭉 밀어요. x축에 평행이 되도록. 자, 그러면 이 단면을 그냥 단면으로 갖는 이런 기둥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이 단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잘라내도 이 단면하고 똑같은 단면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기둥이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 입체의 부피를 i번째 영역 입체의 부피를 참값을 안 구하고 근사값으로
이 기둥의 부피를 쓸 거예요. 근사값으로 기둥의 부피. 자, 그렇다면 이 기둥의 부피는 근사값이고 실제 입체 부피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 삐져나온 만큼, 여기 들어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기둥의 부피를 n개를 계산해서 다 더하면 실제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10개 조각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는 100개 조각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는 1억 개 조각으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기둥의 부피를 1억 개를 계산해서 다 더했다. 그러면 점점 참값으로 가죠. 그렇죠? 그런 기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정적분,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했듯이 n개 기둥으로 나눠서 n개 기둥의 부피를 다 더해서 근사값을 구하고, 그 n으로 표현된 그 값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참값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둥의 부피를 계산해 볼까요?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단면을 설정해도 그 넓이가 AXI 스타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단면적에다가 이 기둥의 높이를 그냥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기둥의 높이는 당연히 이 구간의 길이고요. 그 값은 xi에서 xi-1을 뺀 값이죠. 우리가 이 값을 del xi 이렇게 쓰기로 했죠. 정적분 기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는 기둥의 단면적 A, xi 스타, 여기다가 기둥의 높이 del xi, 이걸 곱하면 돼요. del xi는 바로 기둥의 높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작은 구간의 길이, i번째 구간의 길이하고 같지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기둥의 부피를 이제 다 더합니다. 예. 그렇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기둥의 부피 axi 스타 del xi.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예요. 기둥의 부피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참값이 되겠죠. 그게 바로 부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모양에, 이거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del xi가 있죠. 그것은 우리 정적 분석 배운 대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것이 피적분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 표본점은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ax를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를 v는 3분의 4 파이 r3승이 되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구는 어떻게 잘라내도 단면이 원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입체의 부피를 계산한다면 당연히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쪽을 선택해서 단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면적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독립변수는 당연히 그 단면의 수직인 축, 그것이 독립변수의 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구하는 것은 단면적 구하기 쉬운 쪽을 선택해야 된다. 됐죠? 독립변수는 그 단면의 수직인 그런 축이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구는 어떻게 평면으로 쳐내더라도 단면은 원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을 구하기 쉬운 쪽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단면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쿠의 단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단면을 이 수직인 축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근데 구의 부피는 위치가 달라졌다고 부피가 바뀌진 않아요. 반지름이 같은 구다 그러면 그 구의 위치를 어디에 갖다 놓든 당연히 부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가장 쉬운 곳에다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구나 원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 가장 쉬운 곳이 중심을 원점에 맞추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래서 중심을 원점에다 맞추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중심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리고 이 단면에 수직이 되는 축을 하나 선택해서 그냥 X축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단면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그 단면적 구하고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R인 구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심을 원점에 맞췄다면 당연히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 위에 있는 이 점은 X의 값이 R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원점이니까 이쪽 반대쪽은 마이너스 R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구의 부피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이 평면을 가지고 구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건 계산하지 말고 오른쪽만 계산해서 두 배를 하면 되지요. 그게 더 쉽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만 계산해서 두 배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은 치우고요. 예, 오른쪽을 계산해서 두 배를 계산하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단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단면이 있다고 하면 이 구를 이 단면이 이렇게 잘라내서 만든 것이 이렇게 원판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원판의 넓이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넓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판의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이 결정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단면이라고 그은 선하고 독립변수 x, 이 x축이 만나는 요 점, 이 점은 지금 단면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변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립변수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x의 값은 단면이 이쪽 왼쪽으로 더 오면 0에 가까이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R에 가까이 가죠. x는 0에서 R까지만 움직일 거예요. 오른쪽 반쪽만 계산할 거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x고요.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 구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하면 당연히 이 구의 반지름 r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x의 값을 x라고 두었으니까 여기는 원점이고 그렇다면 이만큼은 x지요. 그렇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면을 만드는 이 원판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r이니까 여기 밑변은 x고 그렇다면 여기 높이라는 것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는 이게 반지름이니까 원의 넓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그럼 루트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만 치우면 되고 그래서 이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단면적이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이제 부피를 계산합니다. 부피는 오른쪽 구의 부피의 2배 계산할 거고요. 오른쪽 구의 부피는 x의 값은 0부터 r까지 움직였어요. 인티그럴 0부터 r까지. 그렇죠?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단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x로 적분하면 됩니다. 다 됐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r제곱 x로 적분하면 r제곱 상수니까 r제곱 x지요. 그렇죠? x제곱 적분한 것은 3분의 x 3승이지요. 그걸 뺀 거죠. 예, 그렇다면 0부터 r까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0 대입한 것은 x도 x 3승도 0이니까 전체가 0이지요. 그렇죠? r 대입한 것만 남는데 r 대입한 거 계산해 볼까요? 앞에 2파이 있었고요. 첫 번째 항에 x에 r 대입하면 앞에 r제곱 곱해져 있으니까 r의 3승. 두 번째 항에 x에다가 r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r의 3승. 그렇죠? r의 3승에서 3분의 r의 3승을 빼주면 r의 3승 묶어내고 1에서 3분의 1 뺀 거니까 3분의 2 r의 3승. 그렇죠? 거기에 2파이가 곱해진 거니까 3분의 2 r 3승하고 2파이를 곱하면 3분의 4 파이 r 3승. 우리가 앞에서 구의 부피를 이렇게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라고 그냥 쓴 적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확인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보세요.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단면적을 적분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입체를 그려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 x축이고요. 여기 y축이고요. 주어진 곡선은 y는 루트 x,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y는 루트 x. 그렇죠? x의 값은 0부터 1까지다 그랬으니까 이쯤을 1이라고 할까요? 그럼 0부터 1까지. 그렇죠? 예, y는 루트 x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그럼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영역, 여기지요. 그렇죠? 예, 이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x축이 여기니까 이게 회전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이 영역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되면서 회전시켰으니까 당연히 원판이 생겨요. 그렇죠? 예, 회전시키면. 그러니까 이렇게 원판이 생기는 쪽으로 단면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입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단면은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걸 단면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단면하고 수직이 되는 축은 바로 x축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축이었던 이 x축이 바로 독립변수의 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독립변수의 축이 x축이니까 이 독립변수는 x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면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단면하고 이 독립변수의 축하고 만나는 곳,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요. 여기다가 독립변수 x를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됐지요? 자, 그리고 단면적을 계산합니다. 단면적은 당연히 이렇게 회전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원판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 원판의 넓이 계산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바로 반지름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길 x라고 뒀으니까 여기까지 높이는 이 곡선 y는 루트 x 이 곡선까지의 높이예요. 그렇죠? 그럼 x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루트 x죠. 해서 반지름은 루트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넓이는 예, 원의 넓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은 루트 x. 그럼 루트 x의 제곱. 루트 x 제곱하면 x니까 넓이는 파이 x가 되죠. 그렇죠? 해서 단면적은 파이 x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피를 계산합니다. x의 값은 여기 0부터 여기 1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그래서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고요. 독립변수는 x, 그러니까 dx. 그렇죠? 뭘 적분할 거냐? 단면적 파이 x를 적분할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이 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파이 x 적분해 볼까요? 상수 파이는 나가고요. x 원시함수만 계산하면 되죠. 연속이니까.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다 됐죠.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0 대입하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0이에요. 2분의 1에서 0 빼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거기 앞에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부피는 2분의 1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3번 보세요. 예, 직선 y는 x와 포물선 y는 x제곱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어떤 영역을 회전시켰는지 그려봅니다. 예, 이렇게 XY 평면이 있고요. 예, 첫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y는 x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는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에요. 역시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고요.
y는 x제곱. 그렇죠? 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지요. 그렇죠? 여기 교점은 x하고 x제곱을 같다고 두면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x의 값이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회전되면서 원판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단면은 이렇게 원판이 생기는 쪽으로, 회전체는 원판이 생기는 쪽으로 단면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단면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그렇다면 이게 회전되면 바깥쪽은 직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직선이 회전된 입체가 생길 거고요. 그렇죠? 콘처럼. 예, 안쪽은 여기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안쪽 부분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회전된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도, 예, 단면도 이 안쪽에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바깥쪽에는 직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원 사이의 영역, 원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원환면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환면이 단면이에요. 그럼 이것의 넓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원 사이에 있는 영역이니까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둘 다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을 알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단면하고 이 독립변수의 축하고 만난 곳이 있죠. 여기 값을 x의 값을 그냥 x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독립변수를 표기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x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이 값은 x겠죠. 여기 직선까지 올라간 거니까. 직선의 식은 y는 x고. 그렇죠? 안쪽 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반지름이. 그렇죠? 근데 위에는 여기 포물선까지 올라간 것이니까 x에서 이 포물선에 의한 함수값 x제곱이죠. 그래서 여긴 x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 넓이는 파이 곱하기 지금 바깥쪽 원 반지름 x의 제곱. 그러면 바깥쪽 원의 넓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안쪽 원의 반지름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예, 원한면 즉 단면 이 단면의 넓이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단면적이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부피는 여기 x는 0부터 1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독립변수는 x지요. 그럼 x로 적분하고요. dx 여기 계산한 단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분하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할까요?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연소함수니까 원시함수만 알면 됩니다. x제곱은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우리 공식 다 알고 있고요. x의 4승 적분하면 하나씩 더해서 5분의 x의 5승 그렇죠? 예, 그럼 원시함수는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5분의 x의 5승 다 됐으니까 원시함수 가지고 0부터 1까지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는데 0을 대입하면 x의 3승도 0이고 x의 5승도 0이죠. 그래서 0 대입한 건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1 대입한 것만 남는데 1 대입하면 3승 하나, 5승 하나, 1은 1의 3승도 1의 5승도 1이니까 예, 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거기다가 파이를 곱한 거죠. 그렇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통분해서 계산하면 15분의 5 마이너스 3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15분의 2가 되죠. 앞에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이제 부피는 15분의 2파이다.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예, 부피에 대해서 예, 단면적을 적분해서 예, 계산하는 방법 예, 그리고 예제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